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한 주간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이나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알아보고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길잡이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트윗에 어떤 내용을 지금 담았을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정말 이번 주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일단 트윗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요, 이 대부분의 내용이 코로나19와 이 조 바이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이 조 바이든 벌써부터 좀 저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태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미국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초반만 해도 이런 문제가 되는 좀 발언들이 계속 좀 연속적으로 이어났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미디어나 뉴스가 한 내용은 다 가짜 뉴스다. 또한 이 어느 외과 의사 말을 인용해서 위험은 이 평균 미국인보다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7,000명 미국인이 일반 독감으로 사망했다. 이 코로나19는 22명밖에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신감은 얼마 가지 못했죠. 자, 이제 미국 확진자는 1,000명이 넘어섰고 CNN은 이미 팬데믹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 이로 인해서 역시 한 주 동안 엄청난 변동성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나스닥 선물 지수와 이 단기 방향성, 즉 이 트레이딩 전략을 좀 논하는 게 과연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 정도인데, 두 분은 좀 이 미국 증시 지수 대응에 대해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김보스타님, 네, 미국 여기 증시 지수 전략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느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거 별로 큰 거 아니다. 그게 지금 이 날짜가요, 보니까 트윗 날짜가 3월 9일이거든요. 후회하시고 있겠죠 지금. 지금 난리 났으니까. 아주 후회하겠죠. 네, 그리고 독감으로 뭐 한 해에 3만 7천 명이 죽는데 겨우 20명 죽은 거 가지고 난리냐. 근데 치사율로 보면은 이게 과연 한 국가의 수장이 할 얘기인가 하고 할 정도인데, 저는 그 어느 외과 의사 말은 참 잘 들어요. 근데 미국 감염병 전체 총괄하시는 의사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큰일입니다. 탄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 감염병 이 의사 이분은 심지어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이분이 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이 공무원인데 이분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 인터뷰하지 마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언론에, 아니 중국도, 아니 미국이죠. 미국도 지금 언론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도 보면 언론의 자유가 진짜 네.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감염병 그 전체 총괄하는 분을 그 입을 틀어 막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막는다고 과연 막아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수, 미 증시 지수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더 밀린다고 봅니다. 더 밀려요. 더 밀립니다. 어떻게 더 밀리냐? 지금 원래 그 전에 급락했을 때, 월요일날 급락했을 때, 월요일날 상황은 어땠냐면요, 유가가 급락해서 하이힐드 채권 회사채 신용 리스크가 부각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우디가 러시아가 협상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사우디가 그래 한번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번 기회에 너네 다 싹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사우디가 감사해서 갑자기 증산으로 무차별 증산, 이름도 그냥 무차별 증산이라고 했어요. 무차별 증산.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석유를 사오러 오잖아, 우리 사우디로 오잖아, 거기서 추가로 더 할인해 줄게. 우리 이거 20년은 버틸 수 있어. 너네 20년 동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살짝 좀 무서웠나 봐요. 놀랬나 봐요. 어제 노박 장관이 다시 협상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사실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을 타겟으로 한 거거든요. 미국 셰일 오일 업체를 타겟으로 한 건데,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은 보통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그냥 돈 없는데 갑자기 오일이 생겨요. 싸게 오일을 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야지. 그래, 은행에 돈 빌렸어요. 은행에
은행에서 채권으로 돈 빌려놓고 거기서 석유를 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네.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얘네들 못 갚으면. 은행이 부실채권이 너무 많아져서 은행 파산되면 연계되어 있는 CDS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크레딧 디폴트 수합되어 있는 다른 은행들 또 연쇄 파산, 그리고 옛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밀린 거거든요. 월요일날. 네. 월요일날은. 월요일날 그것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반등은요. 간밤의 네. 반등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감세 전략을 또 얘기했어요. 근데 네. 그 전략이고 이게 그냥 본인의 의견이에요. 예, 뭐 하원을 이러면 공화당이 장악을 했었어야죠.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감세 전략을 쓴다고 해서 이게 될까, 통과가 될까요? 저는 전혀. 예, 이것도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냥 간단합니다. 미 지수 전략 볼 때 그냥 제 차트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확진자 제일 많이 났을 때가 하루에 800명 나올 때거든요. 그때 증시 폭락했었어요. 네. 자, 미국은 정확히 딱 제가 이렇게 애언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노스트라 제가 김무수 하실 겁니까? 제가 그냥 요거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은 정확히 앞으로 9일 뒤가 피크입니다. 네. 지금 통계가 나온 게 9일 뒤라고 나오더라고요. 9일 뒤가 피크니까 9일에서 10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9일로 가겠습니다. 9일 뒤가 미국은 최절정을 맞을 거다. 근데 그때까지 그럼 나스닥은 반등이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리치스타님 최근에 좀 해외 선물 유로 FX와 나스닥 선물 이 전략으로 좀 우리 상당히 큰 수익을 봤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리치스타님의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서요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일단은 매수 쪽으로 저가 라인, 그러니까 1.07920 자리를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유로 자리를 어차피 생방송 할 때 가격대에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생방송 제가 이거 말할 때 지금 사셔라. 지금 사시면 된다. 왜냐? 가격대를 제가 말해가지고 안 내려오면은 또 못 잡으면 또 아쉽잖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유로는 1.1자리가 무조건 깨지면은 매수의 타점을 노려봐야 된다. 지금 유로는 네. 유럽장이 오르건 말건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네, 없네요. 왜냐면은 환율은 달러 인덱스, 유로는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정반대가 결국에 유로입니다. 네, 제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일단 나스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유로에 대해서 지지난주였죠. 유로에 대해서 무조건 잡으시라. 예, 매수 잡으시라. 언제? 현재가 지금 이 순간 잡으라 말씀드렸는데 목표가까지 갔습니다. 1.148 자리까지 찍었죠. 물론 그보다 좀 더 위에 찍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가를 잡은 건데요. 일단은 예, 거기서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틱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틱수로만 따진다면은 700틱이 넘게 나왔습니다. 700틱이 넘게 나왔는데 여튼 한 계약을 들어갔건 두 계약을 들어갔건 저는 그때 생방송에서 보여드렸죠. 4계약 들어간 거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와서 저희 회원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많고 시청자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많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로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목표가까지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유로는 여기서 이쯤으로 해두고 유로는 이제 당분간 또 이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회가 나온다면은 또 유로 매수 또는 매도 전략을 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본스타가 정말 말을 잘 했죠. 일단은 나스닥 미 증시 자체가 썩 그렇게 매끄러운 모양새는 아닙니다. 왜냐? 어제장에 강한 반등세를 동반해서 오늘장도 미 선물 자체가 미국으로는 야간 선물이거든요. 야간 선물 자체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장 시작하기 전부터 미 선물 2%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2%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그래도 잘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존재한다. 어디? 7,814포인트 자리. 이 자리가 뭐냐면은 나스닥의 최고점 대비, 나스닥의 신고가 대비 정확히 20%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점 대비, 신고점 대비 20% 하락이 들어오면, 20% 이상의 하락이 들어오면은 이제 베어장이라고 합니다. 약세장으로 도입을 네. 한다라고 보는데 딱 거기 돌입하기 직전에 턴어라운드를 시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정확히 고가가 9,763에서 정확히 20%
약간 안 되게 딱 찍고 거기 딱 찍고 턴어라운드 됐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구간은 딱 두 군데 존재합니다. 7,814포인트. 이 자리에서 손절을 뭐 한 50포인트 잡고 매수하실 거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손절을 50포인트 정도 잡아야겠죠. 장이 휙휙 날아다니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리를 노려본다면, 만약 그게 손절된다면 그 다음 자리 7,367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 7,367에서 7,380, 요 사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서 매수의 자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반등의 자리도 존재하죠. 매도의 자리도 존재하죠. 매도의 자리는 일단은 이 자리가 존재하겠죠. 이 자리를 딛고 올라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8,310자리가 단기 매도 자리가 되고 그 위에는 8,700자리고 이렇게 일단은 밴드 매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네. 뭐 데이 트레이딩 뭐 나스닥 한 뭐 10포인트, 20포인트 먹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들어가시는 거는 먹어도 100포인트, 200포인트 먹는 거고 못해도 손실 나면은 적어도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손실 납니다. 그 정도로 장이 나스닥은 지금 껄끄러운 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고 하실 거면 굳이 나스닥 하지 마시고 골드나 차라리 오일이나 가스를 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고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오일과 가스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지금 나스닥하고 S&P, 다우 증시 솔직히 그렇게 전망이 막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바닥에서도 반말 매수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힘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미증시가 이렇게 뭐 국격에 쭉 추락하면서 하단까지 쭉쭉 가지는 또 어렵다고 판단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미증시 자체가 기존에 반발 매수세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레인지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7,360, 7,810, 위에 8,300, 8,700. 요 정도 레인지에서 밴드 매매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밴드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또는 매수 쪽으로 대응하시면은 그 밴드를 뭐 한 5포인트 이상 이탈하면은 손절 잡으시면서 하시면은 뭐 좋은 수익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조 바이든은 과거를 대표하고 나 자신은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을 겨냥해서 이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부패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일단 미국 대선 후보 상황이 조 바이든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변수나 이에 대한 증시 방향성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우리 김 보스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조 바이든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보험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미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진단은 무료도 치료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지금 급격하게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랑 오늘 긴급회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상세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건강보험 정책을 약간 바꿔야 되는데 공화당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진영 논리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이 어떻게든 1위가 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이 싸우면은 결국은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는 거고요. 버니 샌더스가 1위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버니 샌더스가 2위를 했을 경우 사실상 시장이 별로 그렇게 너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는 모든 의료보험을 다 해주겠다. 4년 내 사보험 다 폐지하겠다. 이거는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됐을 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지 이거는 의회 통과해야 되거든요. 상원은 공화당이 또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통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충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차라리 조 바이든이 확실하게 이를 치고 나가면 이게 4월에 이제 추가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치고 나가면 그럼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다. 다만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좀 심화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라는 버니 샌더스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당히 끝나는 게 사실 조 바이든한테는 좋다.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그런 변수만 아니면은 사실상 상당히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가 차라리 또 증시가 좀 잘 버틸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앞에 김원수타가 너무 말을 다 잘해서 많이 해주셔서 뭐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은 동일합니다. 일단은 미국은 이제 조 바이든이나 차라리 트럼프가 되는 거를 노리고 있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버니 샌더스가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는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엄청 많이 걷어가고 돈 없는 사람 돈 퍼주고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버니 샌더스 사면은 미국 증시는 당분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 쪽으로 많이 몰려가려고 하는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이니까요. 네, 그렇죠. 훨씬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에 우호적인 편에 서는 서게 돼 거거든요.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상황이 진척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